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코로나 백신은 아예 안 해도 된다, 아예 언급도 3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하라. 사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계속 하라고 하는가? 원장님 추가 접종 해야 되나? 한국 수의사들 돈을 너무 밝힌다, 예방접 너무 많이 한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예방접종 스케줄에 관한 진실, 첫 번째 이야기로 어릴 때 하는 기초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 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백신들 중에 하지 않는 백신이 있다. 미국에서는 추가 접종을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예방접종 스케줄의 진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백신들 중에 미국에서 하지 않는 백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백신은 코로나 백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코로나 백신은 2011년도에 나온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예 접종을 안 해도 된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2017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언급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코어 백신, 논 코어 백신으로 백신의 종류를 분류를 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 백신은 논 코어 백신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아예 논 코어 백신에도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코어 백신은 아마 코어 바이러스라는 설명을 제가 예전에 드렸는데요. 필수로 해야 되는 예방접종을 보통은 이제 코어 백신이라고 하는데, 종합 백신이나 광견병 백신이 이에 포함이 되고요. 논 코어 백신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걸 미리 예방해두면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주로 얘기합니다. 논코어, 코어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저는 메인 백신, 이것은 코어 백신으로, 논코어 백신은 사이드 백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백신 자체가 되게 가벼운 질병이에요. 코로나 단독 발현 때 치료를 해보면 사실 컨디션이 괜찮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설사들만 조금 잡아주면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지를 않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계속 하라고 하는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헌들이 파보와 병발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파보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환들은 사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접촉, 밀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강아지 농장, 물론 이제 잘 하시는 곳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린 아이들한테 파보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키트를 보시면 파보,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도 1차, 2차의 코로나 백신을 제일 처음에 넣어서 종합 백신과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좀 봤어요. 2018년 1월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되는 강아지 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실 북미형이라 그래서 H3N8 이런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말 독감에서 온 걸로 추정이 되는 인플루엔자가 북미 쪽에서는 발병이 되고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H3N2 바이러스형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한국형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북미 쪽에서 발병되는 것은 북미형 바이러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국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에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워낙에 강한 이펙트를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강아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뭐 대중적으로는 거의 뭐 알려지지도 않고, 사실 뭐 수의학계의 저널이나 아니면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만 거의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경유하고 캐나다로 들어갔던 아이들, 강아지들이 캐나다에 들어가서 증상이 발현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캐나다는 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간이 키트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발병이 되지 않는 질병이니까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사를 해서 한국형 바이러스가 캐나다에서 생겼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뉴스에도 언론에도 이거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좀 입국하는 데 있어서 검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현재 한국형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2011년도 미국 동물병원 그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냥 거기에는 강아지 인플루엔자라고만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해놓고 있고, 사이드 백신으로. 그런데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여기에는 북미형, 한국형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캐나다는 그 이후에는 발현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불안한 보호자나 아니면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가는 보호자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북미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미국은 북미형, 한국형 이 두 가지 모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안 하는 백신이 있어요. 이 논리를 따지면 단순하게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돈 벌려고 코로나 백신을 하라고 한다, 미국은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돈 벌 욕심이면 우리나라도 북미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면 되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현이 되지 않고 심각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이거를 금전적인 논리만 가지고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돈 벌 욕심에 코로나를 하라고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파보랑 어린아이들한테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좀 하면, 미국은 3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한다. 사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미국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3년 단위로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은 너무 보고 싶은 내용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항체가 검사를 꼭 하라는 조건이 붙죠. 실제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이 예방접종이 얼마나 그 아이가 받아들였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항체가 검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군인들도 보면 훈련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통과를 해야지만 이 훈련이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 훈련을 받고 얼마나 익혔는지를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항체가 검사가 바로 그런 검증이에요. 사람들도 어릴 때 예방접종하고 항체가 검사하죠, 그죠? 항체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접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항체가를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체가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 내용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무조건 3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항체가 검사를 한 다음에 항체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 접종을 하고 최소한으로 3년 단위로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백신만 3년 단위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이드 백신들은 전부 다 1년 단위로 예방접종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신이 미국에서 3년 단위로 추가 접종을 한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찾다가 되게 재밌는 내용을 봤는데 LA 카운티 거기서 직영하고 있는 애니멀 케어 센터, 제가 봐서 쉘터인 것 같아요. 유기동물들 케어하고 분양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강아지 예방접종은 미국 동물병원 협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라고 공고가 되어 있고, 캔넬코프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년에 2번까지 예방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예방접종이 아니라 매년 추가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LA 카운티 애니멀 케어 센터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방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접종을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또 일반 가정집은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을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그렇게 하고 주기적으로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언제 다시 추가 접종을 할지 꼭 확인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꼭 추가 접종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사실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거든요. 예방접종은 실전 전투 훈련이다. 하지만 이 숙련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가장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려면 이 아이가 숙련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항체가 검사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접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항체가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가 낮게 나와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단순하게 항체가 검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추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이 비용을 다 비교를 해보세요, 보호자분들께서. 그리고 나서 제일 저렴한 방법이 그냥 아이한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추가 접종 해주세요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예방접종 안 하실 게 아니라 아이의 항체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과정이 있으셔야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미국은 무조건 3년 단위로 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질병이 많기 때문에, 호발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고, 보호자분들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항체가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예방접종은 그냥 전투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훈련은 환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은 미국 환경에 맞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지니까요. 한국 수의사들 돈 너무 밝힌다, 예방접종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보호자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질병이 발병률이 낮아질 수 있게 예방접종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사연관리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